안녕하세요. 민통선에서 자연 그대로의 라이프를 꿈꾸는 꾸벅입니다. 오늘은 숙성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면 벌들은 꽃꿀, 즉 넥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구니를 들고 갈 수도 없는 벌들은 어떻게 꽃꿀, 즉 넥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위에다 모읍니다. 그 과정에서 꽃꿀은 꿀벌 위 속에 들어있는 각종 소화 성분, 또 효소 성분들이 더해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즉 벌꿀, 즉 허니와 꽃꿀, 넥타는 서로 다른 새로운 성분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카시아 꽃을 따서 꽃꿀, 즉 넥타를 먹어보면 좀 달기는 하지만 벌꿀만큼 달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벌꿀이 진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벌들이 넥타를 뱃속에 넣어서 자기 집에 가서 뱉어두면 대략 수분 함량이 30% 정도 되는 꿀물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벌들은 이 꿀물을 먹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남으면 겨울 식량용으로 저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분 함량 30% 정도 되는 꿀물은 상하기가 쉬워서 내버려두면 알코올 발효나 식초 발효가 돼서 신맛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벌들은 열심히 날갯짓으로 바람을 내서 말리기도 하고요. 또 입구에서 가까운 임시장소에 저장했던 것을 겨울 식량용 위치로 바꾸기 위해서, 혹은 또 자신이 먹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하면서 벌꿀을 진하게 만드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80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본 거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몇 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꿀벌 위 속에 들어있는 소화 성분 혹은 효소 성분들이 넥타, 즉 꽃꿀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해야 진짜 약이 되는 벌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 함량 19% 정도가 되면 그 벌꿀 방을 밀랍으로 닫아버립니다. 이제 드디어 겨울 식량이 완성된 겁니다. 위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무리 짧아도 한 15일 정도는 걸리고요. 혹은 또 즉시 먹을 부분은 사실 문을 안 닫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프로폴리스나 화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벌꿀 속에 섞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숙성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양봉인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거죠. 동네 잔치가 벌어져야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돼지고기가 국민 회식 메뉴가 된 것도, 또 아침에 한 알 낳는 그 귀한 계란이 심심풀이 먹거리가 된 것도, 또 사이가 와야 먹을 수 있는 치킨이 국민 야식 메뉴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이 귀한 벌꿀 생산량이 3배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벌꿀 생산량이 3배가 된 비법은 바로 꽃꿀, 즉 넥타가 벌꿀로 변화하는 과정과 벌꿀이 진해지는 과정, 바로 이 두 가지가 비밀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을 썼다고 해서 가짜 꿀은 아닙니다. 모두 설탕 한 톨 들어가지 않은 진짜 꿀입니다. 산에 들의 꽃이 잔뜩 피면 벌들은 열심히 꽃꿀, 즉 넥타를 물어옵니다. 그리고 쉼없이 벌집에 저장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저장된 꿀은 벌들이 딱 한 번 혹은 2번 정도 넥타를 벌꿀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럼 이 양봉업자들은 바로 이걸 바로 채밀어 버립니다. 원래는 여러 번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대신 꿀물 상태의 꿀을, 그 묽은 꿀을 고온에서 농축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벌들이 먹을 틈을 주지 않고 뺏어 버리니까 벌의 소비량이 없이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들이 먹을 걸 모두 뺏어 버리니까 벌들이 모두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꽃꿀을 물어옵니다. 당연히 벌들의 생명이 줄어들죠. 세 번째는 벌들이
꽃꿀, 넥타를 따자마자 며칠 내로 바로 벌꿀로 생산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즉 5월 중순에 아카시아가 피면 이미 5월 말 혹은 6월 초면 벌꿀을 팔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자연 상태에서 벌들이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하고 또 날개짓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농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줄어드는 그 양보다 이런 식으로 고온 농축을 하면 훨씬 적게 줄어듭니다. 약 한 10% 정도만 줄여도 진한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량도 늘고 돈도 더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둘의 맛의 차이는 구분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구한 진짜 꿀은 대부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설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모두 즉 꽃꿀, 즉 넥타로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믿고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한두 가지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벌꿀 속에 들어있는 각종 유효 성분들이 훨씬 적게 함유되게 됩니다. 꽃꿀, 이 벌의 위 속에 들어가서 효소나 소화 성분과 함께 변화되고 이런 횟수가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비로소 유효 성분이 많은 벌꿀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벌통 속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분, 프로폴리스 같은 성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온 숙성 과정에서 유효 성분들이 모두 익어버리고 변해버리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죽은 꿀이 되는 거죠. 이런 비밀 아닌 비밀을 알게 되면서부터 벌꿀의 생산량은 3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꿀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게 된 거죠. 마치 그 국민 야식 치킨처럼요. 즉 예전 당시 그대로 벌꿀을 생산하면 생산량이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는데 가격은 30%도 더 쳐주지 않으니까 누가 손해보는 양봉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숙성꿀을 만드는 양봉업자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숙성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선에서 오직 기다림으로 완성하는 꾸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